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끝난 시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잠시 팔로잉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 분석을 키게 됐습니다. 오늘의 단연코 이슈 주인공이 되는 것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고점 152불, 그러니까 예전에 스플릿 되기 전이죠. 스플릿 되기 전으로 봤을 때 1520불에서 지금 1310불, 131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제가 그어놨던 이 선에서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거래량 부분에서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심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즉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를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의 어떤 수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AI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B2B가 아닌 B2C에서 해주실 것이냐라는 부분 좀 기한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추세를 조금 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추세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락 추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삼각불 형태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다. 뭐 예전에도 이 정도의 하락, 요 정도의 하락, 요 정도의 하락, 요 정도의 하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실적이죠. 그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조금 멀리 봐서 2022년 시계월을 2022년 10월 기준이거든요. 1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3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에 대한 문제를 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과연 앞으로 어떤 향방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즉 단순한 GPU, 단순한 어떤 그런 AI 반도체라는 성격을 넘어서서 그 다음, 즉 넥스트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시장에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핫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TSMC인데요. TSMC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타임 하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타임 하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TSMC에 대해서 경쟁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와 원래 이제 우리가 반도체 3대장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TSMC 뭐 있습니다.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은 시장에서 약간 아웃되는 느낌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바이든이 그렇게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D램 쪽에서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파운드리 시장, 즉 파운드리 시장에서 누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착안했을 땐 사실상 TSMC를 뺄 수가 없죠. TSMC가 갖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만 기업이라는 거고, 대만은 중국 옆에 있다라는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 지금 TSMC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TSMC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길 바랄 뿐이고요. 지금 현재 TSMC도 조정을 약간 받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
이 TSMC가 반도체 시장을 조금 선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월봉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끝도 없이 오르는 회사, 그냥 지수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회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윈도우를 만드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M&A를 되게 잘합니다. 좋은 기업을 잘 사서 잘 키워서 엄청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 관련돼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AI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하드웨어 회사는 엔비디아나 TSMC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도대체 이 회사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뭐가 안 나왔거든요. 이 회사들은 B2C 에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 아직 우리가 뭐 챗 GPT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챗 GPT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 일상생활을 완전 바꿔놨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뭔가 숨겨진 한 방이 있다. 물론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전고점이 468불이었지만 강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을 오랜 기간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는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 아는 뭔가가 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팔 회사가 아니죠.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더 사면 더 사는 거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새로운 개척하는 시장에 먼저 발표를 하면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뭐 구글만 하고 있냐 이렇진 않습니다. 사실 모든 미국의 IT 기업들은 다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고 이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쓰일 거며 사실상 AI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AI는 여러 가지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전기 사용도 거의 없이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구글이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R&D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가고 있죠. 올타임 하이를 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가 구글 하면 뭐 유튜브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글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뭔가 자기네들의 입지를 찾아갑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구글은 조정이 되게 깊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TSMC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반독점법이 항상 따라다니는 회사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독점이 뭐냐? 사실상 시장에서 본인들의 생태계로 인해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이 시장에 대해서 쥐락펴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어하는 그런 법안인데 실제 모든 미국의 잘 나가는 나스닥 기업들은 다 이 반독점법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래도 올타임 하이를 가고 있다. 이 올타임 하이를 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발표였는데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 뭐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메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메타를 안 좋아하는 이유를 누군가 물으시던데 저는 이런 SNS가 세상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메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뭐 이념이나 생각과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는 우리 사람, 인간, 이 휴먼이 SNS의 늪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구글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겠지만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되게 과시하려고 또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 순간의 포토를 가지고 내가 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임냥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나 영상을 보는 사람을 현혹시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의욕 또는 어떤 그런 관념 이런 거를 꺾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를 투자하지 않는데 물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QQQ라든가 TQQQ라든가 QLD라든가 SCHD라든가 이런 애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식으로는 구매하지 않는다. 지금 구글은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인데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저는 별로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급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좋아하지 않는다. 애플. 야, 정말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 애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타임 하이고요. 박스권 두 개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힘있게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상당히 과열돼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애플, 제가 아이폰 생태계에 들어와 있죠. 애플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데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가 엄청 좋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애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이런 것도 돼? 라는 어떤 그런 놀라움 같은 거 그런 걸 잘 만들거든요. 물론 갤럭시도 그런 생태계를 잘 구축하지만 그냥 제가 쓰기에는 애플의 생태계가 상당히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 대단한 회사이고요. 뭔가 혁신이 떨어지긴 했죠. 누가 봐도 애플의 혁신은 떨어지는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애플이 그래도 뭔가를 하나를 할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잘 하겠죠. 제가 뭐 잘하냐 못하냐를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애플은 잘 가고 있고 애플이라는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할 것이며 주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버넌스적인 거는 잘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애플을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엄청나게 올랐냐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때 있었던 그 고점에서 너무나 큰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회사의 상승세보단 상당히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막 100%씩 올랐다면 아직 아마존은 기껏해야 50% 오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자 컴퓨팅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AI에도 진심인 아마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알고 계신데 물론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도 맞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일반 개인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B2B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마존이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좀 섭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6번째로 테슬라인데요. 와, 정말 이 회사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실적이 나오기 전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한데 일단 요 시점이 바로 트럼프 당선 시점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점이고 그때부터 한 번에
약간의 머금이 330불, 40불 정도에 있었다가 450불까지 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이 400불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을 뚫었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에 가지고 있는 매물대,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지만 전고점이 갖고 있는 매물대는 상당합니다. 그 매물대 저항력이라고 하죠. 이 정도만 오면 팔겠어라고 하는 그 저항력이 엄청 큰데 그 전고점을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빵빵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 또는 테슬라를 보유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파려고, 내가 본전이 왔다라고 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보다 세다. 사실 테슬라는 지금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정말 좋은 실적 발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FSD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제한된 규제 같은 걸 많이 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아직 뭐 풀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사고가 없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운전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근데 자율주행은 만약에 오류가 있어서 사람을 치게 되거나 아니면 사고를 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하고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가져야 돼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회사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저도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아마 제가 주식 이 분석을 하면서 매번 요 시점 200불 언저리 시점에서 사야 되는데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때 조금밖에 못 산 제가 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회사가 잘 돼서, 이 회사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론 머스크 말처럼 인류의 어떤 진보, 인류가 한 단계 더 발판을 삼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팔 이유가 없죠.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300불에서 350불 언저리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아마 요 선에서 또 걸리지 않을까. 300에서 250불 사이, 280불. 만약에 200불 초반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안 사면 바보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팔란티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도를 하기도 했고 오늘 조금 밀려서 내려오는 형국인데요. 팔란티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AI를 가지고 국방에 대한 분석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유명해졌고, 이 회사는 실제 매출도 잘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상하죠. 뭐지 갑자기? 이 급등은 뭐지? 라고 좀 보이시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즉 주목을 엄청 받았고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미래에 활용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은 줬으나 아직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이 이만큼까지 커버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나스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평가 주식의 탑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밀리는 게 보이네요. 밀리는 게 좀 보이는데 이 정도 이 음봉, 그러니까 여기서 빵 찍고 한번 터져서 내려왔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치고 올라가다가 빵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일단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 또한 일론 머스크랑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찌됐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는 뭐 어떤 상황이냐? 제가 봤을 땐 상당히 고평가된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5일선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평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정상적인 흐름을 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안타까운 회사고요. 디즈니는 정말 영속할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OTT 사업에 뛰어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난장판이 되진 않았을 텐데, 이 OTT 사업에 뛰어들면서 뭔가 이 회사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마저 흔들리게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형국이고요. 여기서 뭔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이 실적이 가시화돼서 뭔가 계속해서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디즈니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되게 한정적이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일단 뭐 전 세계 태어나는 아이들도 줄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디즈니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꿈의 나라, 이런 부분들도 좀 한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사실상 디즈니가 조금 더 약진해 주길 바라지만, 이 디즈니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아마도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 한 2, 30주라도 남겨놓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아마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께서 최근에 투자를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500불 가까이 갔다가 50불, 거의 10% 가까이 좀 빠진 상황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 활동을 잘하고 있는 회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실상 이 껍질이에요, 껍질. 이 안에 보험회사며 철도회사며 석유화학 회사며 이런 게 엄청 들어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그릇 같은 회사예요. 그릇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간다. 이 회사에 대한 매도도 사실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버핏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땐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근데 어찌됐건 그 전까지는 잘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48불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왜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잘 못 갈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잘 갈 수 있는 영역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융주가 지금 약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금융주는 결국은 금융소득, 즉 예대의 마진이 더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은행들이랑 조금 다르지만 외국 은행들은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투자 수익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의 은행 입장에선 이제 최악의 해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저금리 모기지로 갈아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투자가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걸 꺼려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은행주의 투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좀 이 부분이 보이고, 뭔가 한 번쯤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면 그때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RSI 같은 경우도 5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50을 뚫고 내려왔네요. 아마도 이 정도 하락,
만약에 30까지 떨어지면 한 요 정도, 한 40 몇 불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지지하고 다시 70선까지 올라갈 것이냐. 70선까지 왔을 때 매도할 예정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선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의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는 아마도 이 205불에서 195불 사이. 이거를 조금 낮춰서 이 정도 선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조금 박스를 크게 그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205불이 깨지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제가 정말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사고 싶었던 박스권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이게 지금 선이 좀 잘못 그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려놨지? 되게 잘못 그려진 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박스권은 여기입니다. 요 박스권이고요. 월봉으로 봐서 그렇고요. 요 박스권 한 140불 선에서 150불 정도, 160불 정도, 요 선이 제가 봤을 땐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진정한 박스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이래? 선이 엄청 길어졌어요. 이 선을 긋는 거를 뭐 이렇게 그런 걸 긋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선을 긋는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예, 선을 긋는 행위는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사야지 하고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이 선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라인, 사고 싶은 권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요 정도 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 윗단에 있는 박스권 상황에서 걸쳐 있는 거고, 제가 원하는 박스권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만 온다면 강력하게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만약에 200불까지 온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 이걸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요 영역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재활용 업체입니다. 재활용. 저는 제가 이렇게 친환경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주의를 갖고 있는데, 감히 저 따위가 그걸 하는 건 좀 애매하겠지만 어찌 됐건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이 회사는 지금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자에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왜 화이자를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뭔가 나올 때가 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매가 있고 대머리가 있고, 원래 비만 있었는데 비만은 극복하고 있죠. 그리고 암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암에 관련돼서 화이자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 업체들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또는 뭔가 좀 더 혁신적인 어떤 물질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화이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선 그 약품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시판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화이자라는 회사가 지금 2022년 고점을 근거로,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2022년에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빠지고 나서 지금 현재 이 1차적인 바닥,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어찌됐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 제약바이오적인 역할, 이 제약바이오적인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암이
치료될 수 있다면 뭐 이 회사는 지금 따따따따따따블이 가겠지만 뭐 그렇게 쉽게 될 거였으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안 힘들었겠죠. 하지만 기대를 걸어 봅니다. 지금 사실상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뭔가 무슨 효율 장관 뭐 이런 거에 임명이 된다라고 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R&D에다가 진짜 자본을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이런 쏟아붓는 자본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적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빠지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일론 머스크의 어떤 판단에 의한 거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맨 땅에 R&D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제약바이오를 건들지 마라. 결국은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매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아직은 뭔가 이 커브를 꺾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커브를 계속 돌려주려면 한 번에 강한 상승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 커브. 그러니까 지금 200일선 밑에 있잖아요. 200일선 밑에 원래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200일선 밑에 있는 주식은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200일선 위에 올라온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커브를 그렸고 지금 약간 밑으로 꺾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지켜보자. 그래서 과도하게 매수는 안 합니다. 찔끔찔끔 조금씩만 사옵니다. 잘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친 척 갖고 있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지분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유명해졌고요. 지금 봤을 때 뭐 다 깨져 있죠. 이미 고점을 2번이나 찍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깨졌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망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 AI를 접목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볼까요? 뉴스 뭐가 있나? 없어요. AI로 발견한 암치료 1사 임상실험 이건 뭐 10월 달에 나왔던 건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TLT를 가지고 있는데 TLT는 지금 미국 30년 이건 20년짜리니까 30년짜리일 거예요 아마. 30년물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얘는 쫙쫙 빠지죠. 그래도 저점인 80불대까지는 안 오고 있고요.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다. 요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보시죠. 너무 내렸다. 저는 89불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요런 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이렇게 단계별로 요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탁탁탁 찍으면서 올라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회사가 이 회사라기보다는 이 차트만 봤을 때 이 차트는 명확하게 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통통 이렇게 튀겨서 올라가는 거. 근데 통통 튀기는 게 한 번 튀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튀겼잖아요. 이런 부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건 꼭 선을 그어 놓는 편이고요. 이 선은 왜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필요가 없어 보여요. 날아가라. 오케이 됐고 일단 뭐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속슬이 드디어 매수할 시기인가 싶은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평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요 정도 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속슬은 3배짜리잖아요. 이게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투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아마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팔란티어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QQQ 와 더할 나위 없고요. 저는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VOO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오르든 내리든 관심 없고 그냥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리면 내리든지 오르면 오르든지 그냥 쭉쭉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투자를 시작한 슈드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쫙쫙 빠져줘가지고 감사하게도 아마 제가 지금 이 SCHD라는 ETF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전부터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렇게 빠져줘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 선을 제가 왜 이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얘의 박스권 한 요 정도 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요 선까지만 내려와 다오라는 건데 과연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쉽게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선을 이상하게 많이 그려놨지? 이렇게 그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 내가 예전에 그렸던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되실 필요 없어요. 의미 없다. 이건 내가 그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 의미 없는 건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리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두 개의 선의 박스권 조금 더 낮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걸 1차 박스권이고 얘를 2차 박스권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 박스권으로 내려와 준다면 감사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꾸준히 얘도 매월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한전이랑 비슷한 유틸리티 섹터에 관련된 ETF입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AI랑 발맞춰서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결국 AI 섹터군에 들어간다. 즉 전력을 공급하는 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데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안 관련된 건데 여기서 많이 샀어야 되는데 못 샀죠. 못 샀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는 걸 보고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요걸 이제 그 바이오 주식들 3배짜리인데 뭐 깨졌어요. 더 이상 이거는 아직 당분간은 볼 건 없겠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아이온큐라는 회사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정말 아직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얘네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미친 척 들어가. 아까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처럼 미친 척 들어가야 되는 회사인데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1억 5천 넘었습니다. 와 정말 날아가죠. 이 회사는 원래 데이터 마이닝 회사예요. 근데 이 회장이죠. 회장님께서 나는 온리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이 회사는 그냥 비트코인 회사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렇습니다. ARM이 오늘 많이 좀 빠지고 있네요. ARM, AMD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ASML은 바닥을 거의 찍는 수준이네요. ASML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아마 네덜란드 회사일 겁니다. 네덜란드 회사고 반도체 공정에서 독보적인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반독점이 아니라 독점인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분 플러스 알파가 내년에 대해서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발표를 해서 이렇게 그냥 쫙 끌어내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저는 아직 이쪽은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펠로알토 이 네트워크스라고 여기 이제 보안 관련된 회사인데요. 잘 가요. 예, 제가 20불에 샀다 30불에 팔았던 바보 같은
네. 근데 지금 200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펠로엘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철수 연구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 근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펠로엘토 네트워크스라는 걸 뭐 어디 들어봤겠습니까?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CIBR, 이 CIBR에 이 펠로엘토 네트워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펠로엘토 네트워크를 투자하기에 좀 잘 모르면 그냥 CIBR이라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즉 그 보안 관련된 업체를 담아놓은 ETF 이런 걸 투자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지금 팔란티어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급락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스닥백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고요. 팔란티어 상당히 많이, 와, 6%까지 빠지네요. 와, 이 정도면은 상당히 급락이다라고 좀 보이고, 화이자도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은 견고하다. 지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일단 기본적으로 TQQQ가 상당히 또 크게 올라가네요. 제 지인이 TQQQ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와, 평단이 20불인가 그래요. 20불. 20불에서 90불이면 2, 4, 8. 4배죠, 4배.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된 거고 2억을 넣었으면 8억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그 야수의 심장의 영역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히 투자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근데도 이렇게 잘 간다. 대단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TQQQ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이게 내려올 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잘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을 조금 살펴봤고요. 일단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다. 그냥 엔비디아가 왜 갑자기 이런 조정을 보이냐가 좀 속이 쓰릴 뿐이다. 팔란티어 테크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할까? 나스닥백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식시장은 모르는 거죠. 열심히 잘 모아서 큰 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